안녕하세요, 유프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디센트 하드올렛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동영상을 하나 찍어봤거든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 분은 디센트 지갑을 들고 있는 분만 들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거래소에서, 우리 한국 거래소, 메이저 거래소에서 스파크 토큰 다 에어드랍 해준다고 나왔죠? 여기 빗썸 보이시죠? 우리 빗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안 띄운 게 있어서 하나 띄우고 할게요. 네, 띄웠어요. 여기 빗썸 보이시잖아요? 빗썸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더라? 코빗 지원해 주죠. 코빗 메이저, 우리 4대 천왕 메이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코인온도 해줘요. 코인온도. 자, 짚고 넘어가죠. 코인온. 자, 그러면 이제 업비트 해주겠죠. 업비트도 당연히 해줄 거예요. 업비트도. 그러니까 나한테 하드웨어 올렛을 사고 싶은데 굳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자, 빗썸, 그 다음에 코인온, 이거 해줘요. 코인온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업빗, 그 다음에 코빗, 다 빠진 거 없죠. 그 다음에 업비트만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업비트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은 이제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X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공지사항 같은 걸 12월 12일 되기 전까지 여기서 공지사항 같은 걸 막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돼요. 아셨죠? 나는 그냥 빗썸의 XRP 계좌에 여기 넣어놨다. 12월 12일 전까지 내가 코인을 넣어놨다. 그래서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나는 잊고 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빗썸에 넣어놨으면 빗썸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과 관련돼서 공지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공지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힘드셔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말했죠. 업비트는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12월 한 5일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셔라. 그 전에는 분명히 업비트에서 우리도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해준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 동영상 찍고 있는 건 뭐다? 디센트 하드웨어 올렛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내가 스파크 토큰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가시면 돼요. 이 동영상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 어떤 분이 보셔야 되냐면, 내가 디센트 하드 올렛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왕초보예요. 그래서 이걸 사긴 샀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스파크 토큰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은 제 걸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디센트 하드웨어 올렛을 사야 될지 아니면 나노 S, X,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될지 회사가 틀리거든요. 그걸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디센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걸 보셔도 돼요. 말씀드리지만 나노 S, 나노 X는 외국에서 만든 제품이고 디센트는 한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디센트는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드웨어 지갑을 샀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있습니다. 디센트한테 연락하면 되죠. 예. 나노 S하고 나노 X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노 S, 나노 X를 파는 나노 레저 회사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물론 영어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셔야 되고, 나노 S, 나노 X를 샀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 같은 유튜버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걸 이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말씀 다 했죠? 자, 여기 남으셔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그럼 더 이상 이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될 분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3초 기다릴게요. 나갈 때까지. 자, 이제 다 나가셨으니까 이제 저는 왕초보용으로 천천히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누구한테 어떤 회사나 누구한테 돈을 받거나 어떤 상품을 받으면 저는 분명히 내가 돈을 받았다, 상품을 받았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찍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 인증형 콜드 월렛 디센트 지갑 저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 한 개 받았어요. 한 개. 분명히 아시죠? 한 개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8만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8만원 상당의 상품 하나를 제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네. 디센트한테 이 지갑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갑이 필요했었고, 지갑이 하나 더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나노 S는 2년, 3년 동안 많이 사용해서 잘 알고 있는데, 디센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갑도 필요했고,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 나노 S, 그 다음에 디센트 그 지갑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했고, 공짜로 준다 하길래 저는 공짜로 받겠다고 했어요. 흔쾌히. 그래서 공짜로 한 개의 하드웨어 월렛 지갑 받았고 8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한 개 받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소개하면서 어떤 분이 이걸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 살 때 저한테 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드 올렛을 저를 위해서 사든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 사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저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이 하드 올렛 하나 공짜로 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왕창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왕초보용으로 찍을 거예요. 왕초보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설치부터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는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스파크 토큰은 12월 12일 09시에 스냅샷을 찍습니다.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XRP를 가지고 있잖아요. XRP 가지고 있는데 그 XRP 계정에 있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계좌에 얼마큼의 금액들을 다 가지고 XRP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 12월 10일 09시에 XRP 온장에 있는 그 시점에 XRP 개수를 다 순간적으로 다 찍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개 가지고 있고 내 친구가 XRP 내 친구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개수를 다 찍어요. 그러면 그 스냅샷 찍은 이후에 내가 10,000개에서 만약 10,000개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스파크 토큰 20,000개를 받을까요? 10,000개를 받을까요? 이 시점에 스냅샷을 찍었죠. 이 시점은 언제냐면 2020년 12월 12일 09시에 스냅샷을 찍었어요. 찍기 전에 10,000개가 XRP 있었고 찍은 후에 제가 10,000개를 다시 이 계좌에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파크 토큰 10,000개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2일 09시 전까지 여러분들의 XRP 계정에 XRP를 이체시켜 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XRP 지갑은 어디예요? 디센트 지갑에서 XRP를 만들겠죠. XRP 지갑을. 이제 그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갑 안에다가 XRP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이더.
물론 이더 지갑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예. 여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디센트에서 우리가 나노 S에서는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했어요. 나노 S에서는. 그래서 왕 초보자들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디센트는 어떻게 한다? 이걸 클릭 몇 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예, 쉽게. 그게 이제 틀린 점이죠. 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죠. 먼저 뭘 해야 된다? 내가 나노S를 샀죠? 저는 이 나노S를 뭐로 했다고? 공짜로 받았다고요. 공짜로. 예, 공짜로 받았어요. 예, 이렇게 받았어요. 자, 이제 끌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디센트 지갑이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지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USB가 있어요. USB.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 안에 24개의 단어를 적을 수 있는 단어장도 있어요. 이따가 그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처음 샀어요. 제가 이제 처음 샀다고 생각하고 내가 왕초보야. 초보가 아니면 제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디센트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누구다? 10중 8구 정말 왕초보예요. 예? 내가 이걸 샀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디센트를 제가 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해도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예. 자, 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걸 적을 수 있으면 좀 적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시다가 만약 모르겠다, 모르시는 일이 있다, 발생했다, 그럼 어디로? 우선은 디센트 회사에 전화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이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이 텔레그램 단톡방이 있거든요. 제 단톡방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안 되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왕초보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스카이프 깔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카이프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셔서 저는 왕초보다 스카이프 깔아서 좀 1대1로 가르쳐달라 하면 가르쳐 주겠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게 있죠. 뭐 커피값 하나 정도는 저한테 기부를 하셔라 라고 했죠. 왜냐하면 저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예.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거래소에서 다 이제 해줍니다. 코인은 오케이 해줘요. 빗썸 오케이, 코빗 오케이. 자, 업비트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걸 샀어요. 근데 이걸 사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뭔가를 해줘야 돼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예. 디센트가 한국에서 만든 하드월렛이죠. 그래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왕초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크게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좀 적으시겠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제가 동영상 찍으면 이 밑에 텍스트를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제가 이걸 적어 드릴게요. 그럼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적기 싫으시면 여기서 이거 보시고 한번 따라서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자,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디센트 유저 가이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콜드 월렛 초기 설정 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해야 돼요. 자, 디센트는 뭐 한다? 핸드폰으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즉 말해서 PC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서
앱을 깔아서 이 디센트 지갑하고 통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노S는 그렇지 않죠? 예. PCA 버전도 있고 있는데 디센트는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핸드폰에다 웹을 설치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하고 이거하고 지갑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 연결은 그걸로 돼 있죠. 뭐더라? 와이파이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와이파이가 말고 뭐더라? 블루투스로 여러분 연결하는 방법.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가 펌웨어를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옛날 버전의 펌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총 3개에 대한 설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어제 받았거든요. 어제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저도 조금 버벅거렸어요. 저도 웬만하면 딱 보면 다 아는데 그런 제가 보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왕초보 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잘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다? 똑같아요. 아까 유저 가이드 있죠? 여기 방법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코드 월렛 초기 설정이 있죠. 먼저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시는 거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코드 월렛 초기 설정 이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코드 월렛 초기 설정이 있고 코드 월렛의 새로운 지갑 생성하기 해서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크게 확대해서 버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버튼이 좀 안 보이네요. 제 그림 때문에. 자, 조작 버튼 이거 왜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네. 조작 버튼 4개요. 자, 이거 뭐예요? 위키 방향키죠. 위로 가는 거. 위에 거 선택, 아래 거 선택.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화면으로. 화면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 OK는 뭔가 선택할 때. 상하? 자, 이건 확인. 아까 보셨죠? 상으로 가는 것은 메뉴를 선택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메뉴, 밑에 있는 선택. 메뉴를 선택하는 거고, 이건 확인. 입력값 삭제, 뒤로 이동, 취소. 예. 이 4가지 버튼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로 이제 끝냈고,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게 화면 나오죠. 여기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가 연결돼야 돼요. 블루투스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온 하셔야 되는 거죠. 오프한 다음에 왜 연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웃긴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 그래서 그 뭔가 설정할 때 전원 버튼을 10초 동안 꾹 눌러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0초 동안 계속 유지하라는 말이죠. 자, 여기는 지문 인식이에요. 얘는 지문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US 포트. 이건 뭐 US PC하고 연결되는 거죠. PC하고 US.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핸드폰하고 그 하드올렛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컴퓨터나 충전할 때 연결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언어 선택하는 거죠. 이제부터 설정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화 설정이에요.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음. 초기화 설정하는 거예요. 초기화. 이제부터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거 들으시고 이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있죠. 이 추간 꾹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자, 이게 꺼져 있는 상태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꺼져 있는 상태. 자, 꺼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얘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전원 버튼이라 있죠. 이 전원 버튼을 몇 초 동안,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죠. 위키, 아래키로 가야 되는 거죠. 보이셨죠? 위로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누르면, 자, 한국어가 잉글리시 선택하시겠죠? 그럼 한국어에서 밑에 키 누르면 중문 선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대부분이 한국어니까 그냥 오케이 누르시면 한국어 선택되는 거죠. 아, 이게 별로 안 좋구나. 자, 지갑 생성을 해야 되죠. 예.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뭐 설정할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예요. 네 자리, 네 개. 예.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0이잖아요. 내가 뭐 1로 선택하고 싶어. 그럼 0이면 위키 누르면 1로 바뀌겠죠. 만약 0인데 9로 가고 싶어. 그러면 위키 누르면 1을 선택할 거고 0일 때 밑에 키 누르면 9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약 뭔가 선택했어. 그러면 뭘 눌러요? OK 누르죠. OK 누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하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요?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는 거죠. 이걸로 1, 2 누를 때마다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번호가 나오면 그 다음 뭐예요? OK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핀 번호 등록, 뭐 그냥 패스워드죠. 예. 이게 하면 기계 속도 하고 참 이게 안 좋구만. 죄송합니다. 좀 어지럽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지문 등록하는 거죠. 자, 지문을 등록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죠. 지문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 손가락으로 하든 아니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로 하든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개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엄지를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엄지가 제일 편해요. 엄지 이게 제일 편하다고요. 만져보시면. 예. 그러면 이 엄지를 대부분 등록하셔야 될 거예요. 엄지로. 그러면 엄지를 한 4번, 5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할 때 내가 손을 얹을 거 아니에요. 그 얹을 때 좀 방향이 좀 틀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손이 정확하게 중간에 가지 않잖아요. 그걸 한 4번 정도 인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딱 대고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시 한번 인식 대달라고 하면 또 대고 인식시키고 또 한 번 더 대달라고 해요. 이렇게 대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식시키고 한 4번 5번 정도를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손가락 위치가 틀려지면 지문 인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손을 댈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의 그 댈 때 그 지문들을 다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딱 누르면 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번에 거쳐서 지문을 등록하는 거죠. 그 단계인 거죠. 이게. 손가락 각도를 바꿔주면서 입력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왕초보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지갑을 복구할 때 필요한 24개 니모닉, 예, 24개 단어가 나와요. 24개. 그러면 단어가 쭉쭉 하나씩 나오겠죠? 아니면 다 나오든가. 하여튼 24개 단어를 이거 받으시면 있잖아요. 자, 안 나올라나? 이거 받으시면 밑에 수첩이 있어요. 24개를 적을 수 있는 1부터 24개가 적혀 있는 단어장이라 해야 되나? 종이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그 종이 한 장 위에다가 24개의 단어를 적으셔야 돼요. 저는 적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춘 거예요. 그 24개를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뺏겼다. 그 24개를 그러면 디센트 지갑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지갑 안에 넣어놓은 어떤 토큰이나 코인은 다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고 남한테 유출될 수 있으니까 이 24개는 나한테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노S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24개의 그 니모닉을 적어놨던 그 종이를 어디다 놔뒀냐면 제 은행에 제 개인 금고 안에다 그걸 놔두고 있어요. 지금 집에 안 놔두고 개인 금고에 놔뒀어요. 왜냐면 그게 필요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쓰다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만약 잊어버렸어. 두 번째, 고장이 났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갑 안에 넣어놓었던 엄청난 금액의 토큰들이 아니면 코인들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24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질 경우에는 이걸 다시 하나를 사요. 그런 다음에 복구를 누른 후에 여러분들이 24개의 단어를 다시 입력해 주시면 파괴됐거나 잃어버린 그 지갑하고 똑같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갔던 XRP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 그대로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때 필요한 게 지금 입력해야 되는 이 단어 24개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이 단어 잊어버리시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이 하드올렛 지금 사시는 하드올렛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한 1,00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럼 1,000만 원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개 단어 정말 귀중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4개 단어 있잖아요. 이 24개 단어를 내가 이 24개 단어를 내 컴퓨터의 텍스트에 이 24개의 단어를 적어 놓는 거죠. 이거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으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텍스트 파일로 24개를 적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zip 파일로 압축을 시키죠. zip 파일을 압축시킬 때 어떻게? 패스워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패스워드. 이렇게. 최소한 그런 안전장치를 하신 후에 USB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USB에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를 포맷할 때가 있어요. 포맷할 때가. 아니 자기가 이 패스워드 있잖아요. 이 CD 24개 이 단어를 패스워드 뭐냐면 컴퓨터에 놓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포맷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거 암호화 시킨 이 zip 파일을 어디에? USB에 자기 개인 USB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USB를 저 같은 경우는 종이하고 이런 USB를 어디에 보관하냐면 저 개인 금고에 저장하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지금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잊어버릴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제가 3년 정도 제 개인 금고에 놔두고 있는데 그걸 꺼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가지고 있고 고장난 적도 없고 잊어버린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사람이 만에 하나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 예,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24개 단어 꼭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한테 보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정도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넘어갈게요. 예. 나오죠? 다 적으셔야 돼요. 넥스트 누르면 되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앞으로 좀 이동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넘어가서. 자, 이러면 처음에 4개씩 나오잖아요. 화면이 작기 때문에 4개씩 나와요. 그 다음에 4개를 다 적었어. 자,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죠. 넥스트. 그러면 5, 6, 7, 8 나오겠죠? 또 8개 다 적었어. 넥스트. 9, 10, 11, 12 해서 몇 개? 24개를 다 적으시라고요. 자, 그걸 다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너무 빨랐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24개 다 적었으면 물어봐요. 24개 단어를 다 적었냐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래서 24개를 다 적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백키를 누르면 다시 1번부터 24개 단어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가 24개를 정확하게 다 적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화면으로 나오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돼서 죄송하네요. ES 키를 누르면 얘가 자꾸 작아지네요.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나오죠. 그 다음 화면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24개 중에 무작위로 2개를 물어봐요. 2개의 단어를. 그건 뭐냐면 24개를 확실하게 적었는지 한번 검증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검증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부터 24개 단어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확실하게 적으셔야 되고 그걸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은행에 제 개인 금고에 넣어두고 있는 거고. 자, 그 중에 2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작위로. 자, 그러면 A가 나오잖아요. A가 15번째 단어 나오죠. 그러면 15번째 단어 알고 있죠. 그 단어가 만약 A, B, C라고 한다면 만약 A다. 그럼 처음에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나오니까 OK 눌러줘. 그 다음에 내가 B를 입력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 A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U키를 누르면 그 다음에 B로 바뀌겠죠. 그럼 B 나왔으니까 B를 OK 해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게 여기 C를 입력을 해야 돼. 처음에 A가 나오겠죠. 그럼 U키 눌러. 그 다음 B로 바뀌겠죠. 그럼 U키 눌러. 그럼 C로 바뀌겠죠. C가 나오면 뭐 한다? OK를 눌러줘. 그럼 A, B, C 해서 15번째 단어를 통과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자, 세자를 적으면 뭐냐면, 제가 볼게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아까 15번째 단어를, 컨트롤 B, 15번째 단어를 물어봤는데, 그게 만약 캔슬이었다. 캔슬. 그러면 6자리를 다 입력하지 않아요. 3개만 입력해도 찾아줘요. 3개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CAN만 선택해주면, 그 다음 화면에서 뭐가 나온다? 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캔슬 나오고 캔디인데 15번째 단어가 캔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캔슬을 위아래 키로 이동하면서 캔슬을 선택해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15번째 단어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그럼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시면 되는 거죠. 2번 정도 물어보니까 2개의 단어를 물어보니까. 자, 2개를 통과하면 자, 지갑 선정이 완료됐다고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났어요. 잘못 눌렀습니다.
자, 이 설명하는 거 다시 나오거든요. 동영상으로 얘기했던 걸 다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 보시면서 다시 읽으면서 이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1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설정이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자, 내 핸드폰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디센트 지갑하고 이제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 저는 동영상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동영상이 없네요. 없나?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왕초보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자,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한 단계다? 내 핸드폰에 앱을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앱에 지금 디센트 지갑에 내가 XRP가 몇 개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이체할 때, 송금할 때 이걸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체 이런 것들, 어려운 작업들은 그 핸드폰에서 하면 편하니까 이제 하는데, 이 두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뭘로? 블루투스로.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제가 정리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고, 우선 이걸 설치하는 방법이 또 먼저 핸드폰에 디센트 지갑을 깔으셔야 돼요. 이제 한번 제가 좀 크게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디센트 지갑을 깔기 위해서는 디센트올렛닷컴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어디서 들어가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핸드폰에서 브라우저 띄운 후에 브라우저에서 이걸 입력하시면 디센트 올렛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디센트 올렛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홈페이지. 예. 나오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홈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다운로드 디센트.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이게 다운로드 되는 페이지가 바로 가요. 그래서 디센트 이게 나오죠. 그래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설치를. 쉽죠? 설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신 건 바이오메틱 올렛이거든요. 지문형. 이게 바이오메틱이니까 이게. 그럼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이걸 좀 줄여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되면 이렇게라도 보여드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게 중복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하기, 좀 확대를 시켜서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하기, 이 부분이 지금 얘기했던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하고 같은 거예요. 자, 할게요. 콜드 올렛, 여러분들이 사신 콜드 올렛,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콜드 올렛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콜드 올렛. 이거 안 보이시나? 자, 이거예요.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불편하시죠? 조금 이해하시고, 저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이게 콜드 올렛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 이거하고 페어링 할 거예요. 그 작업이니까 쉽지 않은 작업인 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따라가요. 모바일 앱에서 콜드 올렛을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야 돼요. 블루투스 페어링은 지금
나하고 하시는 이 작업 한 번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연결돼요. 근데 하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블루투스 보시면 여기 블루투스 보이잖아요. 보이시나? 예? 예, 보이시죠? 이게 블루투스거든요. 이걸 눌러서 끄는 분이 있는데 끄면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니까 끄지 마시고 항상 온된 상태로 있으시면 연결되는데 한 번만 설정하시면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콜드 월렛 쪽을 이제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쪽을 이걸 보시는 거예요. 콜드 월렛 전원을 켜고 인증을 해주세요. 뭐 전원 버튼 누르고 2초간 있으면 켜지는 거죠. 자, 그러면 콜드 월렛 메뉴들이 보여요. 메뉴줄 보시면 저도 한번 켜볼게요. 자, 안 보이시려나? 자, 여기서 이거 2초간 누르시는 거예요. 이 버튼 누르시죠. 자, 켜지는 거죠. 한 2초 정도 누르면 이제 켜지는 거예요. 자, 지문인식 저는 등록했으니까 자, 이제 지문인식 통과하는 거죠. 자, 이게 보이시잖아요. 자, 세팅은 맨 끝에 있어요. 맨 아래. 근데 이게 엄청나게 메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맨 끝으로 가려면 위키 누르시면 맨 끝으로 갑니다. 위에 있는 키. 밑에 있는 키죠. 아닌데? 잠시만. 위에 있는 키. 자, 위에 있는 키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세팅으로 넘어가, 세팅으로. 이게 보이실지, 안 보이시죠? 너무 환해서 안 보이시죠? 예. 이 세팅으로 가요. 알았죠? 그럼 그 세팅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콜드 월렛에서 블루투스 메뉴를 선택해서 세팅을 클릭하죠. 세팅 누르고 OK. 아시죠? OK 버튼 누르시면 자, 이게 나오거든요. 자, 거기서 블루투스 메뉴를 또 세팅 OK 눌러 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안드로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 iOS 들고 계시면 iOS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안드로이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안드로이드로 얘기할 거예요. 예, 안드로이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PC에 있는 어디하고 블루투스 정보하고 제가 PC란다. 핸드폰에 보면 이 페어링이 되면 여기서 물어봐요. 블루투스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그 패스워드가 무슨 패스워드다? 하드월렛 있는 이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 폰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자, 안드로이드 폰에서 블루투스 메뉴로 들어가는 거죠. 블루투스 메뉴를 들어가는 법을 모르시겠다면 이거 클릭해 주세요. 이거 클릭. 네? 모른다 치고 들어갈게요. 모른다 치고 왕초보용이니까 이 왕초보도 아닌데 여기서 제 거 보고 있으면 그건 정말 웃긴 거예요. 진짜. 여기 보시면 상단 메뉴에서 블루투스 메뉴 이거 있잖아요. 이거 클릭해 달라고요. 이거. 아니면 설정 메뉴.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메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설정 메뉴에서 블루투스 메뉴 찾는 법, 설정 메뉴 누르고 연결 눌러주고 설정 연결 눌러주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클릭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정말 잘 돼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건데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수 있거든요. 블루투스가 그럼 켜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문서에 보면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이 색깔이 이 파란색이 아니라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꺼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온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돼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올렛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기본적인 거예요. 예. 왕초보시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콜드 올렛에 패시된 디바이스 아이디와 같은 이름의 장치가 나타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연결되면 이게 나타난다고요. 자, 제가 블루투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블루투스를 자 보면 메뉴에 안 보이시는구나. 디센트 보이시죠? 메뉴에 디센트. 예, 이게 저는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센트라는 이 문자가 보이실 거라고요. 디센트라는 문자가. 예,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디센트. 이걸 선택해 달라고요. 예. 자, 이걸 누르면 이제 뭘 입력해라? 패스워드 입력해라. 핀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건 뭘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의 그 하드올렛에 있는 010770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연결을 주시면 이제 두 개가 페어링이 돼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앱 다운로드 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제 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앱 다운로드는 웹 다운로드는 제가 설명한 대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 다운로드 하는 건 지금 현재 테이블 해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신다. 여기 들어가신 후에 어디에서 핸드폰에서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디센트 해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눌러서 들어가면 된다. 이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밀번호 등록.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거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여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이 화면을 깔끔하게 다 공유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공유시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거 해요. 예. 여기 디센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디센트라고. 맨 끝에 이 디센트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예. 디센트 보이시죠? 예. 예, 디센트. 이 들어가시면 돼요. 예. 처음에 들어가시면 저는 설정했는데 이 6자리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정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웹 비밀번호 등록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면 6자리 숫자를 등록해 달라고 해요. 그럼 6자리 숫자를 2번 입력하시면 돼요. 예. 그건 여러 번 하셔서 그건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모바일 앱 설정 완료가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것도 왕초보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네. 이제 세팅 메뉴 뭐 이런 거 있네요. 네. 웹 설정 메뉴. 이게 실제로 우리 여기에 있는 메뉴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제 계정인데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 계정에서 뭐 이렇게 열악하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여놨죠. 제가 몇 개는. 예. 자, 모바일 앱과 콜드 월렛을 동기화하고 필요한 코인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보여드려서 정말 민망합니다. 이런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정말 민망한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연결 상태예요. 예. 연결돼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연결돼 있으면. 예. 무조건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디센트 켠 다음에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동기 한번 시켰어요. 자, 이제 켜졌거든요. 이게 켜졌죠? 예. 그럼 이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동기화 시작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색깔이 빨간색에서 색깔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파란색으로 바뀌었으면 뭐 한다? 여기 파란색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열악하시죠? 이게 뭐다? 이게 블루투스 하드올렛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빨간색이면 연결 안 된 거고, 그러면 하드올렛을 켜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면 하드올렛하고 동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시키고 싶다. 이제 XRP하고 이더리움을 추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앱에서 보면 밑에 이 추가시키는 버튼이 있거든요. 밑에 523.337 옆에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생긴 거, 그거 눌러주시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열악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 눌렀다 치고 누르게 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그 누르시면 자, 이것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 XRP 치고 계정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XRP, 그 다음에 이더, 뭐 여러분들 추가하고 싶은 것들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추가해 주시면 뭐가 된다? 이렇게 추가한 지갑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 그 다음에 XRP 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고,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할 건 다 준비했어요. 준비할 건 다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뭐냐면 이걸 해줘야 돼요. 펌웨어 업데이트.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이걸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걸 샀으면 최신 걸 깔아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갑들은 미리 공장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찍을 수도 있고 뭐 며칠 전에 찍을 수 있겠죠. 그때 몇 달 전에 찍었을 때 그 펌웨어 버전은 옛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 몇 달 전에 설치했던 그 펌웨어를 지금 나온 최신의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이걸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이 작업이 힘드니까 이 작업을 저하고 좀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예. 자, 펌웨어 업데이트 표시. 새로운 코인을 추가되거나 버그 수정을 위해 펌웨어가 업데이트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새로 사신 분들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앱의 디센트 매니저를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디센트 매니저 들어가 보시는 거죠. 디센트 매니저. 설명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자, 디센트 매니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여기하고 좀 틀리죠. 펌웨어. 여기는 이제 그게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나왔어요. 그 사시면 이게 나와요. 펌웨어 버전. 디센트 매니저 보시면 이건 뭐예요? 핸드폰에 있는 우리가 깔은 디센트 웹이죠. 거기에 보시면 펌웨어 버전 보시면 최신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이걸 사시면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펌웨어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문제 생길 수가 있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위험한 절차예요. 내 하드웨어 올렛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존 걸 없애고 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해주는 거예요. 다운로드 할 때 이 메모리가 깨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사용하다 보면 재수가 나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한 후에 오래된 하드 지갑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하는 중간에 메모리가 날아가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24개 니모닉 코드 있죠. 니모닉 코드 24개 영어 단어 이거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하셔야 돼요. 만약 펌웨어 설치 중에 이게 망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디센트에 전화해서 새롭게 이걸 무상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 하드웨어 올렛을 다시 사셔야 돼요. 사신 후에 복구 24개 단어를 입력해 주시면 이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온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펌웨어 하기 전에 이런 문제, 망가질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 여러분은 24개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작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돈 주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사도 되니까. 근데 이게 없는데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다가 이게 망가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드웨어 올렛 지갑에 있는 모든 코인들을 어떻게 한다? 날리시는 거죠. 예. 한마디로 잊어버리시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24개의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죠. 자, 펌웨어 할 때 이 경고 문구를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이걸 할 때 거의 읽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위험상. 자,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이전 버전으로 복구 불가. 이전 버전으로 갈 필요 없죠. 최신 버전 깔았는데.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고 난 후에는 이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관없죠. 최신 버전인데. 자, 그러니까 펌웨어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 PC가 있죠. 네, 제 PC가 있어요. PC에 USB 단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드 올렛 얘기하고 초기에 받았던 게 있어요. 그걸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걸 디센트에서 받은 USB 케이블 있죠. USB 케이블 이거 받으실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걸 연결하는 거죠. 이건 컴퓨터에 연결하시고 이건 우리 하드 올렛에 연결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센트 구매 시 박스에 크게 해서 박스에 있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쓰지 마시고 그 디센트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USB 케이블 있죠. 이거 사용하시라고요. 이거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디센트에 따질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다가 만약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게요? 거짓말 하실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준 USB 케이블로 사용했다. 이렇게 거짓말 칠 수는 있는데 좀 양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클레임을 거는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중간에 업그레이드 중에 커넥터를 뽑아버리시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말으세요. 예. 그리고 이것도 하나 주의사항이네요. 펌웨어 업데이트 동안에는 내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 앱 이거 종료를 시켜놔라.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시켜라. 이제 그거죠. 자, 이제 비디오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빨리 가버리네. 자,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한다? 이게 보시죠. 자, PC죠. 여기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죠. PC죠. PC에 설치해야 될 게 있어요.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PC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는 URL로 가셔야 돼요. 어디에요? 여기죠? 보이시죠? 이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 화면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다운로드 한다? 이걸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이거. 다운로드 브릿지 버전. 디센트 브릿지. 이거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윈도우용이고 하나는 맥 OS용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보이죠? 64비트 올리예요. 64비트 올리라는 것은 윈도우 10이에요. 윈도우 10.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64비트를 깔아요. 그래서 저는 32비트를 깔았는데 이걸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64비트에 깔래요. 저도 64비트라서 그냥 설치했어요.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디센트 브릿지를 다운받고 중요한 거죠. 예. 자, 다운받고 이거 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파일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파일이 나오면 클릭하면 인스톨 들어가죠. 인스톨, 설치. 예. 설치해 주시면 돼요. 설치해 주시면. 예. 설치 다 끝난 다음에 뜨면 방화배에서 물어볼 거예요. 디센트 브릿지. 여보세요? 디센트 브릿지를 허용하시겠습니까? Yes, No. 그럼 Yes를 눌러주시면 돼요. 디센트 브릿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얘가 그냥 설치하는 거고 얘는 그냥 설치해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UI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까는 거예요? 펌웨어 때문에 까는 거예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려고 까는 거예요. 이게 뭐 가진다고 해서 뭐 UI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다 설치하셨잖아요. 다 설치가 끝났으면 자, 뭐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리플레이스 페이지를 눌러 달라는 거죠. 이게 설치가 된 후에 리플레이스 페이지를 누르면 이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꼭 눌러주세요. 자, 1번, 2번 하라는 거죠. 자, 디센트 지갑을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하고 잠금을 해제합니다. 잠금을 해제라는 말이 뭐예요? 내 지문을 등록해서 로그인 하라는 거죠. 로그인. 네, 그 말이에요. 자, 디센트 지갑을 USB 케이블로 PC하고 연결하는 거. PC하고 뭐 핸드폰하고 연결해 놓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PC하고 그 다음에 내 하드웨어 올렛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 하드웨어 올렛을 온시킨 후에 켠 후에 그 다음에 지문 인증 들어가면 되죠.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이제 보여주네요. 이렇게. 예. 이 상태로 놔두라는 거죠. 이 상태로.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펌웨어 업데이트. 좀 크게 할까? 펌웨어 업데이트는 구글 크롬에서만 작동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URL 들어갈 때 크롬에서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익스플로러, 이거 MS 익스플로러 이거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되고 크롬에서 디센트 지갑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디센트 지갑과 PC를 연결해 주세요. 이거 우리 했던 거죠. 네. 그래서 Retry to Find Device 연결되면 이 화면이 안 나오고 다음 화면이 나오는 거죠. 연결이 안 됐으면
만약 연결이 안 됐으면 다시 이걸 눌러 달라는 거죠. 다시 눌러주면 얘가 PC하고 그 다음에 하드올렛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드올렛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확인돼서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다음 화면 바뀌었죠. 이건 연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킬 거죠.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센트 지갑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약 10분 소요됩니다. PC 전원을 끊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이거 할 때 전원 끊어버리든가 다른 행동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얘는 그 설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하시면 날라가셔요. 네. 아시겠죠? 이거 할 때 그냥 펌웨어 완료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손대지 마시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업데이트가 시작되면서 한 10분 정도 업데이트 진행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꾸 서비스가 좀 떨어지네요, 제가. 방송합니다. 얘 또 락이 또 걸리네요. 자, 이제 설치가 다 됐어요. 10분 후에 설치가 다 됐어요. 그러면 설치가 다 됐으면 어떻게 한다? 디센트 지갑의 USB 연결을 해제하고, 해제는 뽑으란 말이에요. 뽑고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 끄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전원 버튼 2초간 꾹 눌러주시면 켜져 있던 게 꺼지는 거죠. 이 상태로 해달라는 거예요. 껐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손 잘 보이시죠? 손. 자,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이 하드올렛을 업데이트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업데이트 모드로.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모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전원키 있죠? 전원키하고 OK 키 있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는 거죠. 동시에 눌러주는 거죠. 전원 버튼과 OK 버튼을 몇 초 동안? 10초 동안 눌러주시는 거죠. 자, 10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눌렀는데 여기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손을 떼세요, 바로. 이게 나온 후에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얘 다시 꺼져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켰는데 10초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뭔가 글자가 막 조그만 글자가 팍팍 나오거든요. 이러면 손을 떼세요. 그러면 업데이트 모드로 진입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이시죠? 이 상태. 이 상태가 나오면 손을 재빨리 떼세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얘 또 꺼져요.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또 한 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 나오면 그냥 손을 떼세요. OK 버튼에 있는 손을 떼세요, 그냥. 네. 그런 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업데이트는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내 PC하고 다시 USB 케이블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PC에서 새로운 펌웨어를 이쪽으로 다운로드 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PC와 디센트 지갑을 다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냥 연결만 하시면 돼요. 여기다 커넥터 연결해 주시면 되죠. 연결하시고 이게 연결 상태가 끝난 거예요. 다른 작업 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되고 연결해서 다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자, 여기 업데이트 펌웨어 나오시죠? 여기 한번 읽어보죠. 자, 업데이트 펌웨어 이건 했어요. 디센트 지갑을 PC로부터 분리하고 지갑의 전원을 꺼주고 부트로도 모드로 가기 위해
이게 다운로드 모드로 가기 위해서 OK 버튼과 전원 버튼 10초간,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디센트 지갑과 PC를 다시 연결해주고 업데이트 펌웨어 버튼 이걸 눌러주는 거죠. 그럼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10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매뉴얼 잘 만들었어요. 예.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100%면 끝난 거예요. 100%면. 자, 그래서 현재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 메뉴에서, 메뉴는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여기 내려가다 보면 맨 끝에 메뉴 세팅이 있어요. 세팅. 그 다음에 기기 정보, 커널 정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막 내려가죠. 엄청 뒤에 있어요. 세팅이 있죠. 눌러주시고, 여기서 뭐, 기기, 디바이스 인포 있거든요. 보면 이제 커널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설치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받는 거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는 방법.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해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는 방법 한번 해보시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홈페이지, PC 홈페이지 보면 decentwallet.com이거든요. 여기가 홈페이지 메인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 핸드폰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PC에서 보셔도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맨 위에 이게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클릭하면 20XRP를 내 지갑 XRP 계정으로 넣어줘요. 스파크 토큰 받기 위해서는 XRP 계정에 XRP 개수가 한 개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지갑, 디센트 지갑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 해서 20XRP를 넣어줘요. 근데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는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 방법 같은 거. 그래서 받는 방법 얘기할 거고요. 20XRP 공짜로 받는 방법 얘기할 거고, 저는 이걸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여기 넣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20XRP 받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는 방법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이거 나오면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맨 끝에 가셔야 돼요. 20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건 아니고요. 여기 있죠? 네, 스페셜 이벤트 20XRP 증정합니다.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30일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지문 인증형 지갑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20XRP를 증정합니다. 20XRP를 20XRP를 증정하는 이유 좀 크게 확대를 할까요? 디센트 지갑과 같은 non custody 디얼 올렛 사용자가 직접 키를 관리하는 XRP 계정을 새롭게 만들면 계정 활성화가 필요하대요. 디센트에서는 신규 구매자분들에게 XRP 계정 활성화 비용을 위한 20개 XRP 코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죠.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못했네.
XRP 20개를 받으려면 상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 정보, 주문번호 있죠. 주문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문번호. 그거하고 디센트 지문 인증형 지갑에서 생성한 XRP 주소. 자, XRP 주소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좀 열악한 환경인데 이렇게 열악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힘든데 자, 이거 켤게요. 먼저 켜는 것부터 할게요. 켜고 제가 간단하게 자, 켜시고 먼저 이걸 켜야 돼요. 그리고 지문인증 통과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상태로. 맞죠?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모든 것은 어디서 한다? 핸드폰에서 한다. 핸드폰에서. 내 핸드폰에서. 여기 보면 디센트 있잖아요. 디센트. 디센트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입력해 주시는 거죠. 자, 보시면 아직 빨간색이잖아요.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위에 연결됐는지 확인하셨죠?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열악한 모습 플러스 눌러서 XRP를 추가시켜 주면 돼요. XRP. 예. XRP 추가시켜 주면 XRP 이 주소가 나와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주소가 나오죠. 이런 주소가. 이렇게 XRP 주소가 나와요. 이 주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디센트 말고, 그, 나노S 같은 경우는 PC에도, 어떤 거냐면, 디센트가, 다른 거 다 좋은데, 어떤 거냐면, 내가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PC용으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PC에서 인식을 하는 방법 하나하고 아니면 그 카피한 후에 여기서 카피한 후에 그 주소를 카피한 후에 PC로 다시 보내는 이런 불편을 하더라고요. PC용이 있으면 PC에서 바로 그냥 복사를 하면 되는데 얘는 모바일에서만 이제 주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PC에서 작업하고 싶으면 이 모바일에 있는 이걸 카피해서 이걸 다시 메일로 보내서 PC에서 확인해서 입력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나노S 같은 경우는 PC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PC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주소가 나오면 들을 긁어서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안 좋은데 그냥 PC에서 하지 말고 작업하지 말고 그냥 핸드폰에서 다 작업하시면 되는 거죠. 핸드폰에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문 정보 번호하고 그 다음에 XRP 주소 이 두 개를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디센트에서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매주 금요일은 고객님이 제출한 구매 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님의 XRP 주소로 20XRP를 1회 한정으로 증정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최소한 금요일 전까지는 보내야 된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요일 전까지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뭐 한다? 이 구매 정보하고 XRP 주소를 보내준 사용자들한테 20XRP를 꽂아주는 작업을 한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전까지 이 구매 정보하고 XRP 주소를 이 주소로 보내주면 된다. 가 키포인트인 거죠. 컨택 IO 트러스트 KR로 보내달라. 그럼 금요일마다 정산해서 20XRP를 쏴준다. 구매 정보 이게 있죠. 이렇게 하고 1, 2번 이걸 적어서 1, 2번 적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된다. 그럼 금요일날 20XRP가
들어온다. 만약 나는 20XRP 필요 없이 내 거래소에 있는 걸 여기에 쏘겠다. 그럼 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계좌, 내 이 지갑에 있는 계좌에 1XRP라도 있어야지만 계정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만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영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PC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어떤 모드냐면 디스커버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디센트 월렛이에요. 어디? 핸드폰에 있는 거. 이 디스커버리 눌러주시면 스파크 토큰이라고 나와요. 스파크 토큰. 네. 이거 토큰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걸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스파크 토큰 신청. 이렇게 그다음 고를 눌러주시는 거죠. 고를 눌러주시면 이게 나와요. 스냅샷 기준일 12월 12일. 스냅샷 기준일에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리플 주소에 XRP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리플 주소가 있고 스파크 받을 주소가 자동적으로 여기서 생성해져요. 이건 어떤 주소다? 이더 주소예요. 이더리움 주소예요. 이더리움 주소. 자, 이거 할 때 여기 선택하는 게 있죠. 여기 디센트 지갑은 리플 주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리플 주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리플 주소 중에서 받고 싶은 리플 주소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선택된 리플 주소에 XRP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스파크를 받을 주소, 이더 주소는 자동적으로 생성해져요. 이게 디센트가 좋은 점이죠. 알아서 해준다는 거. 그래서 왕초보들이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눌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박스가 뜹니다. 스파크 토큰 미신청. 스파크 토큰을 신청하지 않는 리플 계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뭐냐면 20개의 XRP가 딱 들어오잖아요. 죄송합니다. 20개의 XRP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XRP 계정에 딱 보시면 여기 XRP 계정이거든요. 원래는 스파크 토큰 미신청이라는 게 안 나와요. 원래 이 어카운트 여기 메인 화면에 이게 안 나와요. XRP 계정 보여주는데 안 나오는데 20XRP 그러니까 XRP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표시돼요. 스파크 토큰 미신청이라고. 그러면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 이 화면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디스커버리에 스파크 토큰 눌러서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이걸 눌러서 들어오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네. 똑같은 화면이요. 이 화면하고 죄송합니다. 이 화면하고 이 화면이 똑같은 화면이라고요. 네. 그래서 진행을 눌러주시면 되죠. 진행. 네, 진행을. 비슷한 화면이죠. 신청하게 하면 이게 뜨는 거고 이게 뜨는 거고 여기서 진행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죠. 진행을. 네, 진행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스파크 토큰 주소 등록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화면이에요. 그러면 크게 확대해서 보면 디바이스에서 확인 후 서명을 진행해 주세요. 디바이스 보면 나오겠죠? 이거 허락해 주겠냐고.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고 OK를 눌러주시는 거죠. 예? OK 눌러주시면 수수료는 얼마예요? 0.00001. 정말 싸죠? 그러면 거래가 이제 등록돼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는 디바이스를 쳐다보셔야 돼요. 디바이스에서 이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수수료가 나오면 디바이스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네, 허락을 해줘야죠. OK 눌러서 허락을 해주면 이제 모든 등록 작업 스파크 에어드랍이 끝난 거죠. 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트랜잭션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내 XRP 계정에 이더 주소가
정확하게 잘 들어갔는지. 그래서 신청하기 이곳을 눌러주시면 이게 나와요. 트랜잭션이.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 XRP 주소가 맞는지. 두 번째는 플레이어 어드레스 이거 있죠. 플레이어 어드레스 애드라는 여기에 이더리움 주소가 나오는데 그 이더리움 주소가 여기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하고 똑같은지 확인해 달라는 거죠. 자, 이 어드레스는 XRP 어드레스죠. 이 XRP 어드레스하고 이 이더리움 플레이어 어드레스가 이더리움 주소인데 이 이더리움 주소가 여기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이곳에서 확인했을 때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XRP 레저거든요. XRP 레저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어야지만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할 때 이더리움 주소로 에어드랍 되거든요. 10,000개, 20,000개 이게 여기 에어드랍 돼요. 그래서 이 주소가 내가 설정한 주소하고 같은지만 한 번만 확인해 달라는 거죠. 예. 이러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왕 초보분들을 위한 디센트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디센트에 먼저 물어보셔야 되죠. 디센트에 물어보시고, 디센트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제가 이 텔레그램 단톡방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면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제 텔레그램 단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자, 텔레그램이라는 거 핸드폰에 깔아주시면 되죠. 텔레그램, 예, 이거 예, 깔아주시면 돼요. 자, 이것으로 디센트 지문 인증형 콜드 월렛 A부터 Z까지 왕초보 분들을 위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